헐리우드의 전설이고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3번이나 후보에 올랐었던 여배우 그레타 가르보를 아시나요? 2022년 새해를 여는 세계의 유혹자 18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그레타 가르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레타 가르보는 요즘 같은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정한 유혹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세계의 유혹자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잊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하세요. 그레타 가르보는 1995년 12월 31일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가 선정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여배우로 뽑힌 여배우고요. 1954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었던 여배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몇 편 안 되는 영화들은 아직까지도 세계의 클래식 명작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1930년대에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그런 여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늘 베일에 쌓여 있었던 그레타는 가장 인기가 높았었던 그 시절이었던 36살 갑작스럽게 은퇴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은둔의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더욱 유명해지죠. 자, 그럼 그녀의 그 유혹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실까요? 그레타는 1905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녀가 14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학교를 중퇴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그레타는 이발소에서 일을 시작하고요. 백화점 점원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모자 광고 모델 일을 합니다. 이후에 스웨덴의 로열 드라마 아카데미에서 연기를 공부하게 되고요. 1924년 예스타 베를링의 전설, 이 영화의 주연으로 뽑히면서 스웨덴에서 성공적으로 배우 데뷔를 하게 되죠. 그리고 1925년 감독 모리츠 스틸러를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가 헐리우드 MGM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당시 무성영화 시대에서의 비평가들이 말하길 가르보가 특별했었던 이유는 헐리우드에서 비교 불가한 에로틱한 매력을 지녔다고 했었는데요. 무성영화에서 그런 매력이 느껴졌다는 건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러다가 이 유성영화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레타 가르보는 다른 배우들과는 아주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대중들은 그녀를 추종하게 됩니다. 1931년 그레타는 영화 마타하리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당시 헐리우드의 디자이너 에이드리언의 첫 번째 뮤즈가 되기도 합니다. 이후에 다양한 영화에 출연하면서 신비로우면서 섹시하고 차가운 그리고 양성적인 묘한 이미지를 풍기면서 베일에 쌓인 그레타 가르보라는 그러한 특별한 페르소나를 만들어갑니다. 그녀의 스타일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녀의 진짜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궁금해질 정도로 정말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메이크업 국가자격증 테스트에 이 시대 메이크업 장르에서 그레타 가르보의 메이크업이 있을 정도죠. 그레타 가르보의 메이크업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출연하는 그 영화의 스타일들은 당시 트렌드가 돼서 유행을 선도하게 됩니다. 가르보 해트와 그 유제니 해트를 유행시켰고요. 트렌치 코트는 그레타 가르보의 트레이드마크 중에 하나가 되면서 그녀는 패션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가르보라는 전기를 쓴 작가 로버트 고틀리에 의하면요. 실제 그레타 가르보는 다른 여배우들과는 상당히 달랐다고 합니다. 그레타는 170cm의 키에 목소리가 거의 남성과 같은 아주 낮은 톤이었고요. 팬들한테 사인을 한 번도 해주지 않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영화상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상식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대중들은 그레타 가르보를 오직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에이전시에서도 그녀를 위해서 기자회견이라던가 이런 시사회 같은 것을 아예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화 홍보를 하지 않을수록 그녀의 인기는 더욱 높아져 갔죠. 그녀가 36살이 되던 1941년 더 이상의 영화 출연을 거부하면서 그레타 가르보는 헐리우드를 떠나 뉴욕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 갑작스러운 은퇴의 이유는 나이를 먹어간다는 이유였는데요. 뉴욕으로 이사를 간 후에 홀로 그 은둔 생활을 하다가 1990년 84살의 나이로 그레타 가르보는 세상을 떠나죠. 자, 여기까지가 그레타 가르보의 그 여배우로서의 짧지만 팬들한테는 영원한 음악의 여왕으로 남은 임팩트가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그녀의 인생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녀가 유혹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녀가 원치 않는 헐리우드의 삶을 피해서 쓸쓸히 외롭게 살다간 비운의 여배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레타 가르보는 아주 특별한 세계 유혹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그레타 가르보에 대한 유혹의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레타 가르보는 페티시즘적 유혹자라고 생각하는데요. 페티시즘. 자, 이 페티시즘이 뭐냐? 페티시라는 용어는요, 원래 그 숭배의 대상이 되는 자연적, 인공적 물건을 가리키는데요. 우리가 뭔가에 또는 누군가에 생기를 넣어서 감정적인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대상인데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변태성 페티시즘이 아니고요. 페티시즘을 자극하는 그런 스타형 유혹자는 대중한테 그들이 바라는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레타 가르보는 자신의 연기에 대해서 항상 그런 불만을 가졌었다고 하는데요. 매우 다양한 역할을 무성 영화 때부터 시작을 해서 완벽하게 해냈고요. 그녀를 평가하는 그 많은 영화 비평가들은 정말 그들의 그 평가는 정말 가히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이 스크린을 통해서 클로즈업된 그녀의 눈빛은 마치 관객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이런 평을 했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은 그레타 가르보는 몸으로 하는 연기보다 아주 미세한 그런 눈빛 연기로 많은 것들을 표현해낸 아주 신비주의적인 배우였죠. 이러한 신비한 이 눈빛 연기는 관객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상상하게 할 수 있게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배우가 많지는 않죠. 단순히 눈이 크고 예쁘다고 해서 눈빛 연기가 되는 건 아닌 건 아시죠? 그리고 자신이 그 나이를 들에 따라서 얼굴 클로즈업 장면이 더 이상 관중한테 신비주의적 유혹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녀는 과감히 스크린을 떠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중의 인식에는 영원히 아름답고 신비한 그레타 가르보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레타 가르보는 양성애자였는데요. 그녀의 그 외모는요,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낮은 보이스톤과 상당히 큰 체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러 번 로맨스 소문이 있었는데요. 결혼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자유연애를 즐겼습니다. 영화를 그만두고 칩거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고요. 뉴욕에 사는 동안 유명한 사람들과 사교 생활을 하고요. 아주 많은 열애를 즐겼습니다. 그녀의 그 열애사를 보자면 함께 영화에 출연했었던 존 길버트, 그리고 그녀와 비슷하게 생긴 독일 출신의 마를렌느 디트리와 연문설도 있었고요. 재즈 가수 빌리 헐리데이와도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절대 그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녀는 성에 구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음악에 가려져서 소문으로만 들리고 대중에게는 그녀의 실제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 신비감과 환상은 정말 대중들한테 증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레타 가르보는 페티시즘과 이 신비주의를 잘 이용한 세기의 유혹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유명인들 중에는 이런 신비주의적 환상을 이 대중한테 심어주는 그런 유혹이 필요할 때가 가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존 F 케네디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물론 이런 친근함을 줘서 인기가 오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친근함의 거리를 잘 조절하는 것도 진정한 유혹자의 기술이겠죠? 구독자 여러분들, 2022년이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더욱 풍성한 이야기와 정보, 그리고 가치 있는 분들의 멋진 이야기들 많이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